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 손자병법 그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혼란했던 중국 춘추 전국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초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온 손무는 대사구라는 꽤 높은 벼슬을 받았지만요, 원래 정치에는 크게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병법 연구에 몰두하면서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랄까요?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고향 친구인 안영이가 찾아오면서 손모의 마음에 아주 큰 파문이 일기 시작하거든요. 안영이, 낙엽기군이라는 말을 툭 던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뭇잎이 떨어져서 결국 그 뿌리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10년 넘게 타향살이하던 손모의 마음을 제대로 건드린 거죠. 아, 언젠가는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영이 정말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줍니다. 바로 최근에 제나라와 노나라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니 글쎄 강대국인 제나라가 힘을 빼앗았던 땅을 약소국인 노나라에 다시 돌려줬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손무도 당연히 이거는 국력 차이로 결정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손무가 한때 저건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비웃었던 철학자 공자였습니다. 공자는요, 정말 칼 한 자루 없이 오직 의, 즉 정의로움이죠, 이 의가. 이 의를 내세운 정당한 주장 하나만으로 강대국 제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평생을 무력이야말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믿어왔던 손모한테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야말로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었죠. 이때 손무는 공자가 말했던 천수,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는 그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이라는 게 정말 있구나. 이걸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공자의 사상을 너무 얕봤던 자기 자신이 참 어리석었다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연이은 승리에 취한 오나라 왕 함년은요, 점점 더 오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죠. 강해진 국력을 믿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제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면서 공주를 태자비로 보내라고 거의 협박을 합니다. 물론 충신들이 반대했지만 어쩌겠어요. 결국 힘없는 제나라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왕의 교만은 정말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주색에 빠져 국력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듯한 거대한 토목공사까지 시작했어요. 보다 못한 손무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간언을 올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손 원수는 그냥 장군일 뿐이니 내 정치에는 일절 간섭하지 마시오. 딱 잘라버린 거죠. 이제는 끝이구나. 모든 것을 깨달은 손무는 더 이상 이 오나라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평생의 친구였던 오자설을 찾아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정들었던 오나라를 떠나기로 굳게 결심하죠. 그렇게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그 머나먼 길 위에서 손무는요, 자신이 만들어낸 전쟁의 어둡고 깊은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격전지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의 그 빛나는 명예 뒤에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만 명의 병사들이 있었구나. 장수 한 명의 공을 세우는데 만 명의 뼈가 마른다는 그 말이 정말 뼛속까지 파고들면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느 외딴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요. 거기서 정말 창자를 애는 듯한 아주 슬픈 곡소리를 듣게 돼요. 알고 보니 그날이 바로 그 집의 제삿날이었던 겁니다. 한 노파가 전쟁 때문에 아들도 잃고 손자까지 모두 잃었다면서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비극의 원흉으로 제나라에서 온 손무라는 장군을 지목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세상에 바로 자기 눈앞에 그 손무가 앉아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참혹한 대가를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보게 된 손무는 정말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입니다. 단순히 전사자 5만 명, 이게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남겨진 100만 명에 가까운 가족들의 고통까지 그 무게를 떠올리면서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마침내 고향 땅을 밟은 손무.
그런데 여기서 아주 뜻밖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유산이 전혀 다른 길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작은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는데 웬 아이 하나가 전쟁놀이를 하다가 아주 당돌하게 그의 앞을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자신의 손자, 손빈이었습니다. 손무는 이 어린 손자가 혹시라도 자기처럼 피비린내 나는 길을 걷게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란 건 말이다.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는 끔찍한 일이다. 라면서 병법 연구를 뜯어 말리려고 하죠. 그런데 손자인 손빈이 정말 놀라운 대답을 내놓습니다. 아닙니다. 병법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와, 어린 손자의 입에서 나온 이 통찰에 손무는 말문이 막힙니다. 어린 손자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본 손무는 이제 이 피비린내 나는 병법을 내려놓고 평화의 길을 가르쳐줄 진정한 스승을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바로 공자였죠. 하지만 운명은 참 얄궂죠. 그들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찾아와 스승의 부고를 전합니다. 그렇게나 만나고 싶었던 위대한 스승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던 겁니다. 공자는 죽기 전 손무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 나라가 더 이상 노나라를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부탁이었죠.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든 위대한 사상가, 그의 마지막 당부를 전해 들으며 손무는 정말 한없는 슬픔에 잠깁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중국 고전의 명작